열린 소통 포럼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발표자로서 꼭 몇 가지 제안을 이것과는 관계없는 걸 좀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발제자 5명을 다 남성들로만 모셨는지 그것도 좀 놀랍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또 플라스틱 쓰레기 요즘 문제가 많은데 아주 풍요롭게 저희 오늘 회의를 준비해 주신 이 다과나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섭외를 하다 보면 저희도 때로는 어떤 토론회를 준비할 때 남성 발제자 혹은 중년 이상 발제자들만 일색인 경우들도 있고 또 다과를 준비하는 것도 오랜 한국 사회의 미덕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 발제자라서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린 게 또 다름 아니라 사실은 자연위에 만들어지는 태양광 시설이라고 하는 것,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어려운 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자연위에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일 텐데요. 우선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 있어서 자연 위에 이게 정말 친환경적인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풍력 발전도 하나의 또 뇌관이기도 한데요. 오늘 제가 그 요청받은 발제 때문에 풍력 얘기는 제외하고 좀 태양광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그러면 정말 필요한 발전원인가? 이게 지금 자연 위에 그러니까 무분별한 태양광, 뭐 환경 파괴하는 태양광 이런 방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정말 이게 하나의 사회적 갈등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태양광 발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터봐볼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에너지 원별 발전 비중입니다. 18년 저희 그냥 전기 송전 가끔 그냥 전봇대에서 전기가 나오는 걸로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발전소가 저 멀리에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의 한 60-70%를 정도를 의존합니다. 석탄하고 LNG 가스가 그런 것인데요. 석탄, LNG 지금 석탄 발전소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IPCC에서 나온 빙하 놓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언제부턴가는 지구 온난화를 기후 변화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라고까지 부릅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교토 정서가 97년에 체결됐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부터 아마 저희가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시작했으면 매년 4% 정도씩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면 1.5도 내지는 2도 이내로 지구 상승,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97년부터 20년 동안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상승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2050년 내지는 30년 뭐까지 넷제로라고 하죠.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18% 정도씩 온실가스 감축해야 됩니다. 18%라고 하는 수치가 뭐 감축할 수도 있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한국이 18%를 한 해에 감축해 본 적이 있습니다. IMF 맞았을 때 온실가스 18% 감축됐거든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전 세계가 그 정도의 충격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보면 국내는 대규모 축산단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4분의 1 이상 발전소 60기 정도 되는 저석탄 발전소가 4분의 1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퇴출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석탄 발전소가 생산하던 전기를 무엇으로 대체할 거냐? 또 혹자들은 원자력 얘기하시는데요. 저 오른쪽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했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많은 분들이 사고가 끝난 줄 아는데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 후쿠시마 발전소 안에 아직도 원자로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8년 됐는데요. 9년 다 돼가지요. 원자력은 안전한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대안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남한이 매우 좁기 때문에 원전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약간 넘어가 보면 실제로 경제성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발전 부문 연도별 투자 현황인데요.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17조 원 정도 작년에 돼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기후 위기 대응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무어사이드 원전 같은 거는 지금 10년 이상 거기 무어사이드 원전에 손대는 회사가 다 망해요.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만 여러 가지 뭐 보조금과 우라늄 같은 거는 원료 수입해 올 때 개별 소비세도 안 받거든요, 안 띄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유지해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200조, 거의 300조 가까운 투자 현황, 시장에서도 원자력이나 석탄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과 시장에 이 전환되는 당연함 이 두 가지가 태양광 발전이 우리가 확대돼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그럼 잘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사실은 자연 위에 올라가는 태양광이라는 발제를 받았을 때 제가 좀 생각이 복잡해졌는데요. 잠깐 뒷슬라이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하시잖아요. 제가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왔지만 저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 환경운동연합 지역 활동가 분들입니다. 태양광을 반대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그냥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것 이외에도 많은 주민분들이 유해하다는 것 때문에 반대해요. 그런데 확실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태양광은 유해 시설이 아닙니다. 전자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정도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 수준이고 그것도 인버터 기준입니다. 패널 근처에서는 뭐 그런 거 안 나오고요. 그리고 저 관련해서 뭐 축사 밑에 했더니 송아지가 새끼를 안 낳는다 이런 거 이제 뭐 앞에 발표하시지만 약간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별로 뭐 그 오랜 연구 결과들 경우에 뭐 그런 별 하등의 영향력이 없다고 밝혀져 있는 거고 전자파도 그렇고 빛 반사도 강화유리보다도 반사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빛 반사 때문에 열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검증이 안 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가끔 태양광 모듈 세척에는 뭐 화학 제품을 뭐 사용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뭐 토양 오염을 일으킨다 뭐 이런 주장을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도 국정감사 중에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패널을 사보면요 그 안에 절대 화학 세제로 닦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물로 닦아주는 거고요. 이거 유해 시설이 아니라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축사에 문제가 생겨요, 내 건강권에 문제가 생겨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지역 조직에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것 때문에는 제발 반대 연명에 이름 걸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산을 파괴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연 생태계에 그러면 태양광이 왜 입지하려고 할까 하는 겁니다. 자연 환경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소 일부러 저런 것만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반대의 당위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물론 저 동대만 습지 같은 경우에는 저 해양보호동물 서식지니까 저기서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발 말똥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저기에는 입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 과정에서 붉은 발 말똥개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묘하게 섞입니다. 동대만 갯벌 저기 습지에 들어가는 태양광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다만 붉은 발 말똥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권 피해, 재산권 피해 같은 것들이 같이 섞여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연 생태계에 왜 입지해야 될까를 저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이 제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로 보면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3020이든 아니면 알리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뉴에이블 에너지 10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든 잠재량은 시장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태양광만으로도 풍력이나 다른 거랑 병행하지 않고 태양광만 깔아도 전기 100%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잠재량인데요. 시장 잠재량이 이제 321기가와트인데 지금 한국이 100기가와트가 좀 넘어요. 전체 발전 설비가 그 정도로 지금 뭐 블랙아웃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을 정도이고요. 그런데 왜 자연 생태계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기개발 부지, 그러니까 도심 옥상, 국가 산업단지 이런 그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도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태양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오랜 환경단체들 안에서도 에너지운동가들하고 생태운동가들이 싸우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국장님이 저한테 이거를 토스해 주셨는데 지탄받을 만한 어느 쪽으로 말해도 생태운동가들한테 지탄받든 에너지운동가들한테 지탄받든 그럴 발표 자리를 저한테 토스해 주시네요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게 사회적 갈등이 심한데요. 생태운동가들이 저에 대한 에너지운동가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에너지 전환할 때 기본적으로 도심 옥상에 올라가면 다 된다면서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도심 옥상에 협동조합이든 한전이든 개인 발전 사업자들이든지 그 임대료를 못 버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더 이상 환경단체들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만드는 이격거리 조례입니다. 물론 이격거리 조례가 어떤 지자체들에 한해서는 실제로 산림이나 갯벌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거는 지붕에도 못 올리게 하는 이격거리 조례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사나 건물의 지붕 위에도 민가에서 10호 이상 민가에서 500m 이상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집 위에도 올리지 마라 라고 하는 정도의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도심 근처나 기개발지로는 태양광이 경제성뿐만 아니라 조례 때문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거기는 좀 화가 나서 그 지자체에는 전화를 해봤어요. 왜 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드십니까 했더니 여러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제발 봐주세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태양광이 사실은 자연 위에 세워지는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 지금 작년
작년 말부터 올해 쭉 시작된 여러 가지 임야 태양광, 임야에 들어가는 태양광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제도들이 작동하기 전에 허가받은 것들 때문입니다. 지금은 임야의 태양광이 거의 입지하기 어렵게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좀 복잡한 제도입니다만 알리시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가중치를 태양광이 임야나 이제 산지에 들어가는 경우에 가중치를 낮춰버리면서 경제성을 떨어뜨리기도 했고요. 육상 태양광 환경 영향 평가 지침 같은데 보면은 법정 보호 지역 못 들어가고요, 생태자연도 1등급 못 들어가고요, 경사도 15도 이상 못 들어갑니다. 한국의 임야 산지 중에 경사도 15도보다 낮은 경사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좀 자의적이긴 합니다만 경관 보전 지역 같은 것도 들어갔고요. 산사태 위험도 이제는 못 들어가게 입지를 회피해야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은 더 이상 그래도 이제 자연에 계속 태양광이 사실은 뭐 거기에 버섯쌀을 만든다거나 벌채를 하고 기계발치처럼 만든 다음에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편법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공공부지 개방 확대입니다. 저는 가장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거는 국가가 어쨌든 재생에너지 3020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풍력은 모르겠지만 태양광 보급 실적은 그 계획상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재생에너지 2030 계획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별로 미온적인 매우 불충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보급 속도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시장에만 내맡겨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시장에서 뭐 주민들한테 뒷돈을 주기도 하고 부실 시공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사기 사례 뭐 이런 것들 자꾸 나오는데, 공공부지를 개방해서 사실은 이제 임대료를 낮춰주든지 이제 더 이상 산지로 들어가지 않고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뭐 국가산단이나 여러 가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혹은 정부의 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계획입지제도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국회에 거의 2년째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입지제도 같은 거 이제 지자체가 먼저 입지를 발굴하고 거기에 이제 사전 타당성 검사를 다 마치고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들어올 수 있게 이 입지를 먼저 계획한다, 이런 뭐 제도인데요.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 태양광 시설 입지에 대해서는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중앙이 좀 법령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이거 그냥 거의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거든요. 옥상 임대료 같은 게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민 참여형 태양광으로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이 태양광이 우리 마을에 들어옴으로써, 내 옥상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뭐 마을회관 옥상에 들어옴으로써 나한테 실제적인 경제적인 이득 혹은 어떤 에너지의 분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여, 이런 것들을 좀 강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진행하느라고 중언부언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